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중국에 내장되어 있는 이 죽음의 코드, 자살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여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서 이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하고 좀 말씀을 더 나누다 보니까 그걸 좀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차분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짓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공해를 해결한다든지 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지 이용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안에 내실을 다진다면 뭐 진짜 공포스러운 중국이 되겠죠. 진짜 훌륭한 중국.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외화 내빈.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이제 자살 혹은 죽음의 DNA라고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올렸었었는데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그런데 이 DNA가 이게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군당 체제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큰 제국이 가지고 있는 밖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뿌리 깊은 말하자면은 뭐 죽음 혹은 쇠퇴, 멸망, 해체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룬다면은? 전체를 한번 교과를 그러니까 전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뭐 은하상 그러는데 3,500년 전? 네,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네. 큰 변화를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네. 여전히 중국이라고 그러고 중화라 그러고 천하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많은 참 부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공산당이 보이는 이 죽음의 DNA가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최소한 3,500년 된다. 그렇죠. 예. 3,500년을 더 투는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아니 그걸 좀 보고 그다음에 잠깐만 35배의 속도로 더 터도 100년 걸려요. 아니 근데 또 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혹은 학자들이나 혹은 또 정책 결정자들이나 중국에 생각하고 있는 요소에서 자칫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을 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3,500년을 100배 속도로 뒤덮으면은 35년 걸려. 그러면은 1,000배 속도로 하면은 3.5년, 3년 반 걸려. 10,000배 속도로 덮으면은 한 4개월 걸려. 10만 배 속도로 덮으면은 한 하루 24시간 좀 넘어서 30시간 걸려. 그냥 뭐 계산하지 말고 100만 내에 100만 배 속도로 덮어야 되는데. 우리 아침에 2시간 세미나 했고 저기 1시간 안에 정리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덮을 때는 뭔가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지금 뭐 그거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지리적인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 역사지리, 인문지리. 역사지리. 사실은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그 지리적 그 광대한 지리적 인문 또 아주 긴 이 시간의 그 궤적 그 속에 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제 본질. 그 다음에 중국을 볼 때 중국 내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은 워낙 커서 그 안에 하나의 큰 제국이요 대륙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그 ESB 즉 그 유목 그 개발 이 제국들과의 상호 작용. ESB가 제국이라기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유동적이고 한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큰 고정적이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족 단위 수준을 조금 넘는 그런 굉장히 그 이동성이 많고 상호작용이 세밀한 그런 서만주에서부터 저쪽 그 뭐야 서만주에서부터 지금 루마니아까지 펼쳐져 있는 초원 풀밭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인간들이 유라시아 스테ppe 벨트 ESB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만주도 옆구리에 하나 끼어들고, 우리 고구려나 이제
그 청, 예. 만주, 청이 이제 동만주 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초원 유목은 아닌데 거기랑 굉장히 그 교류가 많았던 농경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동만주는. 예. 예. 보면 뭐 크게 얘기하면 고구려 발해 이제 그런 데들이죠. 예. 중국을 볼 때 뭐 중화다,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ESB하고 그 다음에 중국 몸통부라고 하는 차이나 프라파하고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인 예, 합니다. 그 용어가 상호작용이죠. 있죠. 제가 잘 예. 쓰지만 중국 몸통부, 예, 예. 그러니까 차이나 프라퍼. 그러니까 즉 중국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보면 대충은 보이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우선 하나는 그 지리가 참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뭐 만절필동이라고 서쪽은 높고 동쪽은 펑퍼짐하게 낮아가지고 예, 예. 강물은 다 동쪽으로 흐르는데 예. 그 동쪽으로 튀어나와 보면은 망망한 대해인데 그게 또 말하자면 바닷길이 전부 한반도와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열도, 그리고 인도차이나까지. 그 아래 이제 인도차이나 이렇게 막혀 있는 바다거든요. 예, 예. 그런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방대한 그 인구와 그 이제 공간에서 예, 예. 나오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알아보는. 데서 나오는 이제 체제의 본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걸 이제 중화 몸통부라고 불렀을 때, 차이나 프로퍼. 이 중화 몸통부라고 불렀을 때 그 위에 전개되고 있는 굉장히 사나운 정말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예. 그 서만주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예. 그 거대한 풀밭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스테ppe 벨트 ESB와 중국 몸통부 사이의 상호관계. 예, 예. 그러니까 ESB와의 상호관계.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대개 중국을 보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네. 그 이제 우리가 한번 그 3,500년 역사와 그 안에 명멸했던 여러 가지 제국과 왕조와 또 분열 통합의 그 도표를 한번 쭉 보면은 네네. 중요한 결절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렸던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네. 저 위에 흘러가는 게 ESB예요. 그러니까 이 ESB 쪽에서 이제 흉노라고, 저게 흉노가 민족으로는 규정이 안 돼요. 사실은 저 시대에는 그 한 2000년 전쯤에는 그 페르시, 그렇죠. 속드나 페르시나 다 그게 이제 이란계를 얘기하거든요. 예, 예. 거기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노는 우리로 지금 치면은 여러 민족의 그냥 그 연합체. 근데 그 흉노가 이제 그 한나라 때까지 맹위를 떨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투르크가 이제 당나라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돌고래. 예, 예. 그래서 당이 투르크를 반으로 갈라쳐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그렇죠. 서돌골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서돌골이 지금 이제 흑해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무시무시한 그거 이제 몽골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거기까지예요. ESB가 세 번 흉노, 돌골, 몽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당이 몽골의 일족이고요. 저 빨간 것들이 다 몽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가 돌골은 몽골이 아니고요. 요가 몽골이에요. 키탄, 거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이 당연히 몽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녹색은 이제 그 만주, 그러니까 동만주를 베이스로 하는 금이 만주고요. 예. 청이 만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이것만 보더라도 예. 그 차이나 프라파 중국 몸통부에서 명멸했던 제국과 소국들 예. 이 자체가 우리가 소위 중국이라고 하는 싱글 유니트 하나의 단위로서 보지 말아야 될 아주 객관적인 이유가 됩니다. 근데 예, 우리는 그렇죠. 그냥 중화, 중국인 다 생물학적으로도 유니티가 없고 그 다음에 민속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문명사적으로도 이거는 유일한 말하자면 싱글 유니트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그 지리 안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 문명이다. 국가는 국가인데 중국이라고 국가인데 문명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상호작용에 들어와서 직접 중국을 상당 기간
뭐 청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요금 뭐 등등 해서 같이 중국의 통치와 그 또 중국의 문명이라고 하는데 같이 관여를 했던 그런 상호작용과 또 교체를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 이렇게 저기 보면 이제 노란색이 그래도 한이라고 분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북 중심 집단에서 근원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상이 그렇고요. 예. 주인데 저 주도 화북은 화북인데 저게 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저기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불리는 데가 산시. 화북 중에서도 산시, 그러니까 섬서성 그러니까 저기 그 ESB 그렇죠. 초원벨트랑 충돌하는 지역이 충돌하는 중원이에요. 회랑이죠. 가운데가 중간이 중원이 아니라 네. 주도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은 한을 저걸 한으로 봐줬는데 진을 사실은 진은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지금 감숙 그 다음에 청해 산시. 청해의 그러니까 동북쪽 동북쪽이죠. 타클라마칸 쪽에 예, 그러니까 예. 감숙 쪽 감숙. 청해 감숙 쪽 그 다음에 지금 신장의 서쪽 서쪽에. 신장의 동쪽 동쪽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위굴이나 캉족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청해 티벳은 캉족이 강족이잖아요. 강족.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위세를 떨쳤던 데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은 그 뿌리는 보면은 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족이나 위글에 가까워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한번 다뤘던데. 네, 그래서 그 왜냐면 그게 강이 그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일파가 차지한 강족을 눌러버리고 주에 복속을 했거든 자신에서. 그렇죠. 자신에서. 그래서 그걸 왕으로 봉해줬잖아요 서주 때. 서주 때 보내고 서주는 동주로 또 평야로 나갔죠. 평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주고. 예, 예. 그래서 저 진이 저게 저런 나라인데 그 아무튼간에 진은 짧았기 때문에 그냥 예, 예. 진한에서 한 베이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호 16 저건 완전히 돌궐이거든요. 그렇죠. 저 호가 예, 예. 오랑캐 호자가 저게 돌궐을 뜻해요. 돌골 뜻하죠. 예. 그 당시에 그렇죠. 5호 16 우리가 호빵 뭐 호떡 호떡 그럴 때. 그게 그 호가 돌궐이거나 혹은 위구르를 뜻해요. 저 그렇죠. 호가. 네. 근데 저 역사적으로 보면 저건 돌궐이란 말이죠. 그다음 위진남북 말이 좋아서 위진남북이지 저 위는 사실은 돌궐과 굉장히 믹스돼 있는 위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위진남북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참 별거 없어요. 그리고 송도 우리가 한으로 봐줘서 그러지 그 조씨가 그렇죠. 수당 망한 다음에 그 막 여기저기서 생겼던 그 유목의 뿌리를 둔 ESB의 뿌리를 둔 그 무슨 저기 그 왕조의 장군인가 그랬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거만 봐도 이 한족이 아니고 이게 블랙홀이어서 예, 와서 예. 먹으면 동화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중국화되는 거예요. 중국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죠 보면. 예. 이제 우리가 저 추구이 시대 때 공자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왕이 만든 그 봉건제 그리고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위계적인 네. 질서 뭐 그런 걸로 해서 그걸 문명으로 치고 다 동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갑골부터 시작된 그 이데오그램이죠. 아, 문자, 이상한 문자. 문자. 그게 이제 말하면 그 문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같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걸 중국에서는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제도는 사실은 임페리얼 시스템입니다. 즉 네. 막강한 무력을 가진 황제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것,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저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프레임 한 장이 저게 5세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렇죠. 무용총 그림. 네. 그러니까 프레임 한 장이 나오면 이제 등자를 튼튼한 걸 달 수 있어서 말을 달리는 상태에서 활을 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저게 4세기, 5세기에 나오는데 저거에 바탕한 그러니까 당이 최초의 한 제국이잖아. 중국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의 뿌리가 저거라고요. 선비족. 저 몽골의 뿌리가 저 프레임 한 장이라고. 그러니까 당조차도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그것도 대표적인 세계사적인 최초의 사실 제국으로 보는데 제국으로 보는데 네. 그 출발은 출발- 지배족은 몽골이죠. 선비족. 선비족. 선비족이죠. 네, 몽골이에요. 몽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경에 코크스가 나와요. 예, 예. 근데 코크스가 이제
이 그 대장간을 이동형으로 작게 만들어준. 저게 원래 원천이 어딥니까? 저게? 저거가 원천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아마 섬서 감숙쯤 돼. 아, 그러니까 중화야. 원천은 중화인데 어. 저걸 가지고 저게 기술이 먼저 가지고 저게 ESB로 들어가니까 이게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입장 보니까 대장간을 끌고 다닐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예. 참. 그러니까 편자가 일반화돼 버리죠. 그 전에도 편자가 좀 시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편자 제작 과정을 보면 옆에 그 화로를 놔두고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화로에 불에 넣었다가 뭐 수정하고 뭐 두들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징기스칸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만들어. 그렇죠. 뭐 우리도 저것 때문에 우리 거란 침입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란 이전에는 감히 김하군이 한반도에 못 들어오죠. 여기는 자갈밭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삼국 그러니까 진한 네. 한 이제 뭐 서진, 동진, 동진, 서진쯤 돼서부터 시작해서 한 통일신라까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그 800년을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서부터 예. 당나라 때까지가 맞아. 한반도가 굉장히 숨을 쉬었던 때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문명은 문명대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분열돼 있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숨을 쉬는 그런 시기죠. 저기 뭐 중국을 한 600년 정도가 매개로 해서 또 인도 대성불교도 들어와서 그걸 했고. 그렇죠. 관불교도 했고. 그건 이제 좀 다음입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좀 그 말기죠. 말기죠. 예. 그러니까 네, 삼국시대 말기.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은 특히 이 편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중화 몸통부와 이 그 어디죠? 저기 그 초원 벨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도 하나였고. 원도 하나였고. 명쯤 되면 몽골은 쭈그러져 버리고. 그렇죠. 청이 되면 더 쭈그러지고. 근데 이제 청이 만주족이 누르하치가 세우고 홍타이지가 아주 제대로 저기 완전히 석권을 했는데 참 만주족은 뭐 인구수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아마 만주족의 저 오리진을 인류학적으로 아니죠 인구적으로 계속 진작을 시켰으면 되는데 완전 중국화가 되는 바람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지배계급이 되는 재미로 민족이 해체돼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지금 만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족이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고조선 또 뭐 고구려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토 회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은 만주 회복? 네, 그렇죠. 그 만주 회복 들어가면 우리가 중국화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한 1억 5천 되니까. 그러니까 1억이 넘으니까. 그런 데다가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게 불안하니까 이 역사 공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만주 회복하려면은 만주 회복 같은 극단적 주장하시려면 제가 이게 잡혀갈 소리인지 몰라도 최첨단 가스실 놓고 1억 5천 명 질식시키겠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하시면 내가 앞뒤는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인류네요. 그게 반인도 범죄네요. 이게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터라고 하는 게 넓고 기름지고 무한히 지평선이 보인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할 때는 뭐 좋지만 이게 방어에 지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차이나 프로퍼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삼각 델타 저게 계속 말하자면은 무력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과 이동성과 전투력이 있는 그 북의 ESB 쪽하고 계속 침략을 받고 했던 이유가 그게 뭐냐면 방어에 불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대체 역사를 만약에 누가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못 쓰는데 누가 좀 쓴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체 역사서가 이런 게 쓰였으면 좋겠어. 제가 이게 누르하치나 홍타이지를 보면서 참 바보스럽다라고 느끼거든요. 물론 왜 그런 판단했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편자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만몽하니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로 통일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배당한다. 네. 그럴 바에 지배해버리고 산화하자. 그러니까 지배계급으로. 사실 그 원칙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당은 중국 제국으로서 가장 그 탑에 있는 제국이었지만 청나라는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 황실하고 그 다음에 군사하고 거긴 딱 만주족인데 결국은 자기 언어도 다 잃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네, 그 지배하는 재미에 그렇죠. 빠져서. 근데 키루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키루스. 예. 키루스가 생각이 나죠. 이제 키루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그 정복을 하니까 키루스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척박한 우리 이란 고원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민족을 옮깁시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풍요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키루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는 기름져서 누구든지 다 눈독을 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란 사람들이 이 척박한 고원을 버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면 우리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냥 지키고 살아야 돼. 지배해야 돼. 그 대신에 저 아래 기름진 곳을. 그렇지.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잖아요. 물론 좀 이상해졌지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누르하치가 혹은 홍타이지가 그래 중국이 만약에 몽골까지 통일을 해서 우리를 밀고 들어오면 또 원과 같이 그렇게 통일돼서 우리를 밀고 들어오면 아니 우리는 그러면은 도망갈게. 그러면 우리는 저 연해주 그때는 다 숨겨진이잖아. 그렇죠. 연해주 그 숲속으로 도망가고 흑룡강 그 숲 암으로 흑룡강변으로 도망가서 또 기회를 기다리다가 약화되면 또 기어 나와서 우리 고토인 동만주와 서만주를 차지할게. 그렇지. 그 전략을 갖더라면. 지금 솔직히 말해 그러면 몽골이 또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몽고와 몽골이 합쳐진 몽골이 한 2천만, 3천만 인구가 될 거야 거기가. 강연 엄청 넓히고. 그 다음에 몽골이 그렇게 살아나면 티벳과 위구르가 살아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 아무르 강변, 동만주 이쪽에 인구 한 이제 우리보다는 좀 작을 거야. 우리 통일 인구 8천만 개. 우리보다는 원래 인구가 작았으니까 한 3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몽골에 한 2천만 있고, 2, 3천만 있고, 내몽골까지.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 이쪽으로 한 1,500만 있고, 그 다음에 캉족과 티벳 쪽으로 해서 티벳 공화국, 티벳 청해 공화국이 한 2천만, 3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칼라프레시잖아, 뭔가 우리도. 그런데 이 누르하치 아저씨가, 홍타이지 아재가, 이거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저기 그 원과 같은 거에, 그러니까 ESB와 중국 몸통부가 결합한 게 우리 만주를 덮친다. 그러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만주가 칼 뻗고 나가서 우리가 저 중화를 지배하겠다. 아마 그때 홍타이지까지만 하더라도 명의 그 저기 유민들이 살아 있었고 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이제 강희제, 건융제, 강희제. 명예 유민이 아니고 몽골 유민. 몽골 유민. 몽골 유민이 셌었어요. 청초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건융제 강희제 때 조금 더 그 진흥적으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한족들이 정치 문제만 관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 다 지원하겠다. 그대들의 그 문명에 대한 관심, 금석학 뭐 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중국화 되어버렸죠. 중국화 되어버렸지. 그래서 민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국 차이나 프라퍼 그 다스리는 맛에 빠져가지고. 예,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하나 안타깝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게 만주에 일제가 그 물질주의적 그 군국주의 그러니까 약육강식 부국강병 제일주의로 안 가고 일제가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갔더라면 그게 또 아쉽고 그러면 20세기가 편안했을 거예요. 한국인도 편안하고 그럼 그렇죠. 한국도 뭔가 그런 온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렇죠. 중국도 편안하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최적 코스를 못 가.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떤 정도의 아까 이제 이게 중국의 이제 그
ESB와의 상호작용 및 중국의 인문지리 아까 저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 표로 이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종류의 사이클을 좀 그린 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의 큰 사이클이라 그러면 멜더스잖아. 그렇죠. 멜더스 사이클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뭐 황제 변화다 뭐 이게 정치 체제는 뭐 많이 그거 한데. 네. 멜더스 사이클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시점에 새로이 뭐 국가나 뭐 제국이 만들어진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으면 이제 생산력과 인구가 번성이 오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 역으로 농업명에서는 식량 부족이 오고 그다음에 에너지까지 파괴가 자연 파괴가 돼요. 그렇죠. 산 배내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 다시 이제 그다음 사이클로 가면 이제 기근. 특히 이제 홍수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기근이에요. 그렇죠. 네, 기근. 그다음에 이제 기근은 먹을 찾아서 이제 전쟁 뭐 폭동 막 타고. 근데 그 와중에 완전히 아주 겁난 전염 팬데믹 팬데믹이 오고 어느 시점에 팬데믹이 그렇죠.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그냥 사람들이 훅 인구가 줄어버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식량이 또 좀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좀 이제 정신 차린 팀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또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또는 이게 이제 멜더스가 그린 굉장히 그 잔인한 통찰이에요. 잔인한 통찰. 냉정한 통찰이에요. 인류 역사가 저거의 반복 사이클이다 이거야. 그렇죠. 저 사이클이 언제 깨진 거냐면 산업혁명과 현대문명에서 깨졌는데 그럼 깨지고 천국에 왔냐? 세계대전과 그다음에 전체주의 공산혁명, 나치즘, 파시즘, 일부 일제 공국주의가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말하자면 저 멜더스 사이클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아까 저 사이클이 영국은 깼는데 왜 중국은 저걸 못 깼느냐라고 중국은 좀 사이클이 좀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다른 게 중요하지. 근데 사이클이란 점은 같아.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착안해서 그 뭐 이제 뭐 중국학하는 중국사나 중국 용어들을 또 만들지 근사한 개념들을. 하이 이퀄리브리움 트랩 이래가지고 중국은 고도 균형 함정에 빠져서 저 사이클을 벗어나지를 못했고 특히 산업부에 그렇게 풍요한 생산력을 가지고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산업혁명으로 가지 못했느냐 뭐 질문 자체가 그렇게 뭐 적확한 건 아닌데 그 이제 마크 엘빈 호주 국립대학교 중국학 교수가 한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뭐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조금 더 이제 좀 멜더스의 일반론에다가 중국적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더스랑 상당히 달라 사실은. 좀 달라요. 다른데 이게 3,5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제 위에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중국의 장점을 가진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황제 체제든 엠파이어 그러니까 왕조가 만들어지면은 체증비가 되는데 제일 먼저 휴먼 팩터로서 제국을 관리할 관리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때부터 그 전통이죠. 2000년대 그리고 이제 생산력과 인구 증가를 해요. 나름 생산력이 증가해 일부는. 저게 이제 기본 축이고. 그러니까 송 때까지 중국의 생산 기술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이거든요. 유럽을 훨씬 앞서 있었죠. 송 때까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인구 증가가 된 이제 상태까지 저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저 녹색이 그러니까 태평성대지. 태평성대 100년이 가 이제 세왕조 돌아서. 그러는데 이제 저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니까 우선 제일 먼저 이 인구 과잉이 되면은 식량 부족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부족하고 식량만 부족하고 그와 같이 바로 연속해서 따라오는 게 주위에 있는 에너지 겨울에 이 몬순이니까 땔감들을 다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밭을 좀 늘려보려고 이제 주체농법을 하죠. 주체농법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쪽쪽 1년치로 자라면은 나무 앞에서 겨울에 땔감으로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 자연 파괴가 와요. 식량 부족, 자연 파괴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홍수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하는 이제 그 뒤에. 근데 이제 관료 체제가 먼저 타락하지. 그렇죠.
그게 그때 이제 이제 그래 되면은 관료는 이미 한 100년의 태평성대를 거치면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제국의 관료로서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호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화되는데 네. 중국의 특이한 요소가 우리도 저 사이클이 상당히 있긴 한데 우리는 은퇴를 하거나 조금 힘이 없는 그냥 미관말직에서 밖으로 지방으로 가면은 그냥 선생으로 그렇죠. 갑니다. 말하자면은 뭐 호구지책은 될 수 있는 게 땅으로 대토지 소유주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전수를 해서 먹고 그러니까 살아요. 그냥 자기 종가, 자기 가문에 있는 땅으로 가는 거지. 근데 중국은 그러질 않죠. 중국은 이제 대토지 수탈자가 되고 이때 일단, 되면은 이제 일단 타락을 합니다. 중국의 이제 중급 하급 관리만 해도 중앙 관리가 은퇴를 하고 가면 600묘 정도를 주거든요, 최소한. 엄청난 땅이죠. 600묘면 아마 그 600에이카쯤 될 거예요. 그럼 얼마야? 600에이카나 뭐 한 400에이카 돼요. 그게 한 묘가. 그러면 그게 뭐 한 200헥타. 그러니까 60만 평이네. 예. 한 60만 평. 그럼 마지기로 하면은 근데 60만 평의 땅이 들쭉날쭉하면 그 하루 거리예요. 근데 중국은 대개는 지방으로 가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땅이 들쑥날쑥하잖아. 들쑥날쑥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하루 거리 그 지주야. 하루 거리 지주죠. 예. 하루가 넘어요. 예, 60만 평이 땅이 들쑥날쑥하면 하루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부터 수로하고 관계가 다 된 그러니까 이게 평지 지역이에요. 한 100년 정도 이런 호족들이 지방에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추적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족과 결합해서 이제 관료 체제가 타락을 하죠. 그렇죠. 관료체가 왜 타락하느냐? 과거 시험이 호족들이 준 돈에 녹아 납니다.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근, 유민, 전염병이 닥치죠. 왜냐면 이러면은 중국이 또 이제 다른 쪽하고 좀 다른 게 이 세제, 텍세이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란하죠. 문란하고. 지금도 문란하죠. 지금도 문란하고.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 사는 걸 이제 죽어 나가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짐승과 같은 수준에서 연명하는 인간의 탈을 쓴 가축들이 무한히 존재하죠. 착취의 대상으로. 지금 현대 중국도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거죠. 20년, 30년 동안 중국의 성장의 가장 큰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무슨 스텝?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지방에서 그래도 머리도 돌아가고 힘도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는 야심가들이 나옵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농민 반란인데 이제 그렇게 약화되면 ESB가 또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죠. 약탈로 들어오죠. 이제 예, 그 북쪽에 있는 그 유목 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내우 외환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난세가 와갖고 이제 왕조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은 제국이 힘이 공백이 생기고 분열 좀 하다가 이제 또 제국이 생기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저 녹색으로 칠해진 저게 한 6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시기인데 새 왕조가 체제가 정비되고 좀 태평성대 체제인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처음엔 저 태평성대가 오죠. 그러니까 한 3, 40년 지나면은 일단 관료 정비되고 그다음에 그 관료가 정비가 되면은 제국 경영의 그 조직과 로드맵이 다 생기고 움직입니다. 그럼 재정도 이제 제대로 안정이 되고. 그 첫 사이클이 3,500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이클 도는데 뭐 짧으면 한 200년, 길면 한 300년. 400년까지 간 건 없고 없어. 300년 정도. 그래서 사이클 반복된 거예요, 그냥 3,000년 동안. 네. 3,500년 동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이클을 이제 좀 우리가 중국 한자어로 좀 단순화해서 이게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